손떨림이나 파킨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기억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은 틀니 관리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씹는 힘, 발음, 심미적 만족감 모두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느냐가 영양 섭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외래에도 70대, 80대 환자분들 정말 많이 오십니다. 나이 때문에 임플란트 포기하거나 틀니를 선택하셨다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연령별, 건강 상태별로 무엇이 더 적합한지 기준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자체가 임플란트의 절대적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전신 상태와 뼈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고령 환자들이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는데 임플란트가 어려운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 밀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뼈 밀도가 떨어지고 뼈 흡수가 진행됩니다. 특히 오랜 치아가 빠진 부위는 뼈가 많이 줄어서 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 능력 저하입니다. 젊은 사람보다도 골육착 속도 정도가 느릴 수 있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 전신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질수록 더욱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인들이 잘 관리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잘 보강이 된다면 고령에서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실제로는 몇 세까지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임플란트의 나이 상한선은 없습니다. 실제로 90대 환자분들께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입니다. 80세이더라도 전신 건강이 양호하고 뼈 상태가 괜찮고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신다면 임플란트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70대라도 전신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가 더 안전하고 적합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직접 치과에서 진단받아 보시고 평가해 보시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굳이 임플란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플란트의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씹는 힘, 발음, 심미적 만족감 모두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느냐가 영양 섭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치아의 20에서 30% 수준밖에 안 되지만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70에서 80% 이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이는 고령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나 임플란트는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틀니가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틀니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전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틀니는 가능합니다. 둘째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틀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임플란트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틀니는 비교적 빠르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틀니가 적합한 경우는 전신 상태가 매우 취약해서 수술이 불가한 경우, 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범위가 너무 큰 경우, 환자 본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틀니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틀니의 단점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틀니는 씹는 힘이 약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치아의 20에서 30% 수준이어서 단단한 음식을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매일 빼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빼서 세척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잇몸에 닿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게 됩니다. 닿는 부분에 뼈가 계속 흡수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맞던 틀니도 수년이 지나면 들떠서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틀니를 새로 제작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불편감이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 중 틀니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7, 80대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몇 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 건강 상태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이 있더라도 잘 조절되고 있다면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되신다면 연령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뼈 상태입니다. CBCT 촬영 후 뼈 양과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난이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셋째, 기대 수명과 치료 기간의 균형입니다. 80세 후반 이상이라면 치료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큰 수술보다는 틀니가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70대 초반이라면 앞으로 20년 이상 틀니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수술 또는 제작 후에 일반적인 관리법이 많이 다를까요? 관리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매일 잠자기 전에 빼서 전용 세정제나 칫솔로 세척해야 합니다. 잘 때는 물에 담가두거나 건조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자체뿐만 아니라 잇몸도 매일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세척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형태가 변해 틀니가 맞지 않게 되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교합을 맞추고 또 이 내면을 새로 재제작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칫솔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워터픽도 사용해야 됩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 빼고 끼는 불편함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틀니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손떨림이나 파킨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기억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은 틀니 관리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빼고 끼고 세척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관리를 잘 못하면 틀니 아래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평소 칫솔질만 잘해도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이 아직 양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임플란트의 관리 편의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다만 구강 위생 자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주의염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 80대 어르신분들께 임플란트와 틀니 중 어떤 선택을 좀 권장하시나요?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초중반으로 전신 건강이 양호하고 뼈 상태도 받아들여질 만한 경우라면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라도 건강 상태가 좋으시다면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 상태가 취약하거나 수술 위험이 높거나 뼈 이식이 대규모로 필요하다면 틀니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 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주 아세아 치과 원장 심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